지난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죠. 이 영향에 오늘 코스피도 3,0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약 2주 만에 6,200만 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과 물가 흐름에 맞춰 기준금리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마저 매수세가 꺾이며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글로벌 증시 훈풍에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돌파하며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자 코스피도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3,000피를 회복했습니다. 지난 23일 화이자에 이어 머크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투피라비르의 FDA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보건안정청은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 확률이 델타와 비교해 50에서 70% 낮다고 밝힌 부분 역시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0.18% 하락한 3,012.43포인트, 코스닥은 0.62% 상승한 1,007.4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으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가운데 개인이 매도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건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감과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머크사와 화이자의 경구 치료제 승인에 국내 제약업체들은 후발주자라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일동제약, 한국BNC, 현대바이오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배당락일과 대주주 회피 요건 등으로 증시의 변동이 상당히 높은 시기라며 배당락일이 지나면 매도했던 물량이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하며 산타랠리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효과가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시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내년 1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수급 환경이 더욱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새해 코스닥 시장의 1월 효과가 기대됩니다. 통상 연말이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며 주가가 빠지는 계절성이 나타납니다. 이후 연초가 되면 되돌림 매수세가 붙어 우상향하는 1월 효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시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개인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 시기에 저점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금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지나면 펀더멘털에 따른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되돌림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실제 최근 6년간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 전후의 개인 수급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말 매도세 이후 1월 순매수에 나선 겁니다. 1월 평균 수익률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내년 코스닥 신규 지수 발표에 따른 연기금의 자금 유입도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중 상위 5% 우량 기업을 선별한 뒤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도 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의 긍정적 재료입니다. 내년 1월 바이오 업종의 가장 큰 이벤트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통상 이 행사를 전후로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뉴욕 증시 훈풍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2주 만에 6,200만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0.88% 오른 6,203만 3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펼치자 비트코인은 고평가 기술주 등과 함께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며 조정을 겪은 바 있는데요. 다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난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자 비트코인도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내년 기준금리의 완화 정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공개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2% 내에서 안정되고 금융 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완화 정도 조정 시기에 대해선 성장, 물가 흐름을 살펴보며 금융 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로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춘 뒤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 0.25%포인트씩 올리며 현재 기준금리는 연 1%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고 하죠. 올 11월까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마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 아파트 시장도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매수 우위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인천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8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해 10월 5일 98.7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라는 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인천 아파트 시장은 올해 11월까지 매매가가 23.87% 뛰면서 경기 22%, 서울 7.8% 등을 넘어 올해 전국 광역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된 바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GTX 신설 등 개발 호재와 실거주 수요까지 몰리며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고점 인식 확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영향에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은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금리도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라도 좀 더 관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당분간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매매 시장에 이어 전세 시장에서도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내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값 하락을 예상하는 전망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성북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2% 하락했습니다. 성북구 전셋값은 지난 2019년 6월 42일 이후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이번에 약 2년 6개월 만에 하락한 겁니다.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금천구와 관악구도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천구는 25주만, 관악구는 118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도 전주 대비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사실상 보합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세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도 최근 반전했습니다.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2주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보다 내놓는 집주인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계속 오른 전세값에 피로감이 쌓였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 오름세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사철에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또는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차에 머물려고 하는 수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축소, 갱신권 종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매매 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수요자들이 임대차에 머물게 될 경우 입주량이 적은 곳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현재 운용 중인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운용해 보증료 할인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연장키로 한 건데요. 다만 보증 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증료 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변경됩니다. 전세 보증금 보증료의 경우 보증금 2억 원 이하는 기존 80%에서 40%로 2억 원 초과는 70%에서 30%로 각각 할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임대 보증금 보증도 올해 70%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자율운항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기술 개발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업계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바다의 테슬라로 불리는 자율운항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 자율주행차 드론과 함께 무인 이동체의 한 축으로 평가받으며 해상운송 패러다임을 바꿀 전도 유망한 미래 기술로 불립니다. 사내벤처기업 아비커스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 하이나스 고도화를 진행 중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6월 12인승 선박을 자율운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년 초 CES에 참가해 이 기술을 선보이고 이를 고도화해 여객선과 모든 선박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최근 첫 자율운항 시범선 단비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기 시아호와 영종도 서해상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시흥 R&D 캠퍼스 내 스마트십 육상 관제센터와 자율운항과 안전운항 관련 기술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실제 해상에서 대형 선박의 자동 회피 기술 실증에 성공한 삼성중공업은 내년 자체 개발한 자율항해 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조선업계가 자율운항 기술에 집중하는 데는 빠른 시장의 성장이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 규모는 2016년 66조 원에서 2025년 180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운항하는 선박의 충돌을 회피하고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자율운항 기술은 선박의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운항 솔루션 분야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율운항 기술은 해양사고를 최소화하고 운영비 절감과 원가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점포 리뉴얼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마케팅에 집중하는 다른 업종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오프라인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한 대형마트 안. 어제부로 제타플렉스로 재탄생한 롯데마트 잠실점입니다. 와인, 신선식품, 리빙펫 등 체험 경쟁력을 가진 플래그십 매장으로 오프라인 강점으로 꼽히는 상품군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커머스가 강세인 상황 속에서도 배송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는 시장에서 좀 공격적인 모양새로 전환하고자 리뉴얼 전략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제타플렉스는 그 리뉴얼 과정에 방점을 짓는 롯데마트는 향후에도 연매출 100억 원 정도인 점포 등을 중심으로 미래형 점포 제타플렉스를 10개가량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도 오프라인 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다음 달 오픈하는 인천 간석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대형마트 점포 리뉴얼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6년 만에 신규 매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오프라인 점포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실제 리뉴얼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리뉴얼을 택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장한 9개 점포의 평균 매출이 올 상반기 기준 26% 증가했습니다. 오는 31일 오픈하는 대구 성서점을 포함해 총 19개 점포를 리뉴얼한 이마트는 내년에도 10개 이상의 점포를 재단장하면서
미래형 점포를 공격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통업계는 유통의 본질이 오프라인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객들을 오프라인으로 다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업계 표정 어둡기만 합니다. 다음 달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되는 데다 당정이 3년 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력 조정 가능성이 내년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연이은 수수료 인하와 내년 DSR 규제로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수료 부문의 경우 이미 적자 상태인데 최근 추가 인하가 결정되며 내년부터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연간 4,700억 원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부문 적자는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수수료 적자를 메워주던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는 DSR 규제 포함됨에 따라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카드사들은 희망퇴직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사내 공고를 띄웠습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내년 악화가 예상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국민카드도 지난달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 악화를 타개할 만한 뚜렷한 방안을 찾기 어려워 카드업계 인력 조정은 내년에 더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4050 세대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인 노후 준비 정도를 묻는 항목에 40대와 50대 부정적 응답이 각각 55.4%, 58.5%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현재 소득이 적다는 점이 꼽혔고 전세나 내 집 마련 대출 부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측면의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2%를 차지했고 이들 가운데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약 273만 5천 가구로 41%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체 가구 중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32만 7천 가구로 이들 가운데 31만 4천 가구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 내 약국과 코로나19 검사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증세도 없지만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들을 만나기 전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한 파리 시민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면서 음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면 프랑스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나이트클럽을 닫고 새해맞이 불꽃놀이 등 대규모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굴뚝 대신 병원 건물 외벽을 타고 산타들이 내려옵니다. 창문 앞에 멈춰서 환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춤까지 춰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병과 싸우는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산악구조대원들이 산타가 됐습니다. 건물 외벽에서 분위기를 띄운 산악구조대원들은 병원 안 어린이 환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굴뚝에서 산타 복장을 한 채 라펠 강화 시범을 보인 뒤 병원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입원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은 물론 병원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했습니다. 교황청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합니다. 교황청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반 법령에 따르면 현재 시간으로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완전히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직원이 아니면 근무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전에는 백신 접종 대신 주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증을 받으면 출근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신 접종자나 감염 후 회복자가 아닌 직원은 무단 결근 처리되며 해당 기간 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이 조처는 교황청을 포함한 바티칸 시국 내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는 물론 외부 협력업체 직원, 방문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코로나로 인한 제한 조처가 9일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한 달 동안 요식업체 내에서 2m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합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한 탓입니다. 시드니가 주도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서 90%에 도달하자 지난 15일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대부분의 제한 조처를 완화했습니다. 그 뒤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했고 의료 전문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일상회복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최근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훌쩍 넘어서자 결국 제한 조처를 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호철입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최강 한파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밤 9시로 기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보이겠고요. 바람까지 곳곳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는 이미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강원 영서에는 오늘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제주도와 전라 해안은 내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최대 20cm, 울릉도와 독도에는 30cm 이상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서와 제주도, 전라 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눈이 내리다가 낮부터 개겠고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흐리다가 낮부터 눈이 오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4도, 대전 영하 11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4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영하 7도, 강릉 영하 4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속초 영하 4도, 강릉 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영하 7도, 부산 영하 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영하 3도, 부산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는 대체로 맑겠고 남해는 흐려져 눈이 오겠고요. 동해는 눈이 내린 후에 차차 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에서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고 수요일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한파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